네, 오늘은 또 되게 재밌는 3D 프린터 제품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어쩌다 보니까 전자제품들 중에서 3D 프린터를 많이 리뷰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크레얼리티사의 3D 프린터입니다. 이번엔 FDM 프린터는 아니고요. 할롯 메이지 프로라고 하는 LCD 레진 방식의 3D 프린터입니다. 레진 3D 프린터 방식은 아무래도 좀 더 고퀄리티의 출력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비싸지 않은 제품인 경우에는 속도도 좀 느리고 그 다음에 전체 뽑을 수 있는 면적이 되게 작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크레얼리티사에서 최근에 나온 할롯 메이지 제품의 프로 제품인데 면적도 상당히 크고 그다음 속도도 매우 빨라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제품이었는데 이번에 프린트보드사에서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게 제품을 보내주셔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박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커요. 그래서 아래부터 열고 꺼내셔야 됩니다. 박스를 보면은 이렇게 좌측, 우측에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잠금 장치를 제거하시고 박스를 위로 올려서 꺼내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짜자잔. 아무래도 대형 출력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크죠? 위에 커버를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품의 무게만 해도 상당히 크네요. 비닐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본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상단 부분은 뚜껑이 열리는 구조죠. 열면은 이거 좋다. 이렇게 열면 사실은 출력물을 꺼낼 때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분의 필름이 들어있습니다. LCD 프린터들은 일정량의 빛만 투과할 수 있는 이 필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전용 필름을 써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여분의 필름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꼭 잃어버리지 않고 잘 챙겨놔야 되고요. 그리고 내부 구성품도 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있군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크레얼리티사의 약간 종특 같은 이번에 좀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신기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C2박스 슬라이서 프로그램의 유료 버전을 쓸 수 있게 하는 아마 크레딧 카드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USB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패츌라가 들어있고 아무래도 레진 프린터들은 빌드 플레이트에서 떼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날카로운 스패츌라 들어있는데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날카롭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이 퀵 인스톨레이션 가이드 꼭 확인을 해야 되죠. 최초에 일단 캘리브레이션 하는 데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 외에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쉽게도 이번에도 국내 정발을 하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제품 스펙상에는 한국어가 있는데 한국어로 써있죠. 한국어라고 있는데 매뉴얼상에는 한국어가 없습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한국어도 좀 넣어주지. 매뉴얼에는 한국어가 없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또 약간 재밌는 게 이 제품은 약간 특이한 게 배출할 수 있는 관이 있습니다. 제품 스펙상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열어보면 확실히 이게 대형 출력이 가능하다 보니까 빌드 플레이트가 상당히 크네요. 어떻게 올리지? 전원을 넣어야 올라가는 건가? 어떻게 올리는지는 전원을 넣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인, 아웃, 탑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USB 이렇게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뚜껑을 닫고 이 비닐 그리고 이쪽 뒷부분을 보면 여기 뭔가 관이 있는데 공기를 빼고 하는 관일 것 같고 이게 레진 배출관일 수 있겠네요. 이건 좀 메뉴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선 랜을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원, 그런 파워 케이블을 꼽는 부분이 있고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필터. 안쪽에서 필터 볼 수 있는 건가? 뚜껑을 열어보면 이쪽에 공기 필터 고정 안 돼 있다. 왜 그러지? 이거 체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관은 공기를 송풍을 할 수 있는 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공기, 내부에서 레진이 사실 되게 독하거든요. 그 내부에서 오염된 공기를 이 관을 통해서 밖으로 빼는 구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설치 방법을 좀 살펴보면 일단 한번 전원을 넣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원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죠? 저 귀여운 크레얼리티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자, 웰컴 투 할롯 시리즈 3D 프린터 플리즈 셀렉트 유어 랭귀지를 선택해 주라고 하죠. 여기 보면 잉글리시가 있는데 아까 한글이 있었거든요. 한글이 있다. 한글. 다음 단계. 여기 옆에는 뭐지? 국제지역. 저 글로벌 버전.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설정을 해주고요. 보니까 이것도 5G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홈으로 오는 것 같고 여기에 딱 들어오면은 프린트 세팅을 눌러야 됩니다. 설정을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은 인쇄 설정 들어가서 제스촉 이동 딱 누르면 수준 측량 레벨링입니다. 와 엄청 빠르다. 뭐야 이거? 우와 뭐야 이거 솜이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게 수준 측량을 누르는 순간 안 되는데 또 이번엔 중지 제로로 돌아가기 중지. 이거 뭐야 매뉴얼대로 했는데 안 돼. 저 솜을 어떻게 제거하는데 이거? 이걸 어떻게 제거하지? 근데?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제거하는데? 이걸 위에 올려놔야지. 이거는 레진을 뺐다는 거군요. 이게
야, 이게 레진을 넣었다 뺐다 하는 구조입니다. 야, 이거 좋다. 오, 상당히 좋은데? 근데 이 Z축은 어떻게 옮기지? Z축 이동. 올라가? 중지. 안 되는데? 원래 전원을 놓으면 싹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저는 저의 크레얼리티 클라우드 앱을 통해서 한번 프린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프린터를 앱에서 연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자, 홈으로 가서 인쇄 설정하고 다른 설정, 재설정, 좋아요 하고 다시 처음부터 설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폰을 이 앱을 통해서 먼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와이파이부터 설치를 하게 되고요. 랭귀지는 한글, 국제지역, 다음 단계 여기 뭔가 징 소리가 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와이파이 됐고 홈, 넥스트, 설정, 세부, 크레이트 클라우드, 캔 QR 코드, 할롯 메이지 프로 설정. 자, 그러면 할롯 메이지 프로가 연결이 되었고 세팅. 이거를 Z축을 어떻게 올릴까요? 이거를 Z축을 올려줘야지. 어떻게 올리는 거야 도대체? 설정, 인쇄 설정, 인쇄 매개업은 요거 아니고 공급시 인쇄 모드 요거 아니고 다른 설정 아니고 업데이트, 무선 네트워크 업데이트. 일단은 버전 업데이트 했으니까 한번 버전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업그레이드. 오, 상당히 빠른데요?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고 Z축을 좀 이동하는 법을 좀 연구해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번 펌웨어 업데이트가 나서 제로로 이동하다 하라고 버튼을 누르니까 그제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는 LCD 프린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내 귀퉁이에 있는 이 나사를 풀어줘서 얘가 충분히 느슨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수조를 제거해주고 얇은 필름 등을 하나 올려놓고 캘리브레이션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얘가 레진을 자동 공급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꾹 누르면은 여기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꾹 다시 빼면은 이게 빠지는 구조입니다.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장착되는 필름을 보니까 이게 반투명 필름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보호 필름이 붙어있어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건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반투명처럼 보이죠? 보호 필름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원래 필름이 좀 반투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거랑 조금 달라서 이것도 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한번 캘리브레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준 측량을 누르면 얘가 쫙 내려오면서 느슨하게 풀어져 있기 때문에 딱 닿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대면 구조입니다. 이걸로 갖다가 이렇게 해서 딱 잡아주고 손으로 일단 내 귀퉁이를 어느 정도 고정해준 다음에 사실 이 레진 프린팅은 이 Z축 레벨링만 잘해도 반은 가는 것 같아요. 패턴이 된 걸 확인하고 다시 제로로 돌아가게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죠? 아마도 됐을 것이다. 저거만큼 필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두께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수조를 껴주고 이렇게 수조를 껴주고 그럼 여기 딱 들어가죠. 그 다음 확인한 다음에 얘를 돌려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용 방법에서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설명이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레진을 넣고 경환을 시키면 될 것이다. 그렇게밖에 예상이 안 됩니다. 한번 이것도 해봐야죠. 저는 집에서 이 프린터를 운영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독성에 냄새가 안 나는 레진을 따로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이 할롯 메이지 프로 출시가 되면서 크레얼리티사에서도 AK 레진이라고 나왔다는데 아직 정식 출시가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호환 레진들을 써야 되는데 제 집에서 방에서 뽑다 보니까 이게 레진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세척을 알코올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워셔블 레진 중에서 국내에서 파는 무독성 레진을 하나 구매해서 냄새가 안 나는 제품입니다. 이걸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관을 이 레진 쪽에다 꼽아 넣어준 다음에 인서트 버튼을 눌러서 공급을 해주고 사용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냄새가 적은 레진을 보는데 확실히 냄새가 상당히 적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은 여기서 in, out이 있죠? in을 누르면 오, 레진이 들어온다. 오, 레진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in을 누른 거거든요. in을 눌렀고 오호, 이거 좀 신기하네요. 여기서 out을 누르면 레진을 빨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레진이 어떻게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레진이 빨려 들어가고 있긴 한데 제가 너무 조금밖에 배출을 안 시켜서 제대로 다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희미해지고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테스트를 위해서 충분히 좀 레진 부어줄게요. 야, 이거 좀 신기하네. 이제 레진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쭉쭉. 근데 그냥 부은 게 빠를 것 같아요. 공급 자체는 뭐 하루 왼종일 걸리는데 이게 또 수조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이런 이슈가 있네요. 아주 작은 출력물을 할 때도 왕창 부어야 된다. 저는 리뷰를 위해서 이 자동 피딩 시스템을 좀 써보고 있는데 실제로 쓸 때는 아마 레진 공급은 그냥 손으로 부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진이 좀 덜 묻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레진 통이랑 좀 밀봉해서 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만들어주면은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저는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이건 좀 멈추고 수동으로 붓고 이렇게 충분히 수조에 지금 500ml를 넣은 거거든요. 얘가 한 6만원 정도 하니까 3만원어치를 넣습니다. 근데 반도 안 찬다. 확실히 이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테스트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근두근. 아마도 이 USB 메모리에 예전엔 기본 그 클리어리티 캐릭터가 들어가 있었는데 한번 이걸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까? 있겠죠? 근데 이번 또 USB 포트가 2개네요. 이것도 재밌네요. 왜 USB 포트가 2개나 들어가 있지? 이렇게 하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인쇄 하면 여기 몇 개 있습니다. 스켈레톤 스펙, 뭐야 이거? 데이터를 일단 여기서 프리뷰를 아마 할 수 있겠죠?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데이터가 있고, 네, 내부 USB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너무 좀 오래 걸리는 것들이라서 저는 이 클라리티 앱을 통해서 클라우드 슬라이스를 해서 이 벤치 벨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출력을 위한 설정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어떤 값들이 정확한지 잘 몰라서 그냥 기본 값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다운받고 이렇게 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매뉴얼에서 끝까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썰몬 프린터나 아니면 K1에 비해서는 확실히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좀 느린 것 같습니다. 내부 칩셋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드디어 이제 출력을 위해서 데이터가 간 것 같고요. 지금 이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이 벤치 데이터를 뽑는데 1시간 27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기본 설정으로 하는 거니까 K1 기준으로 보면 한 2배 정도 속도가 느린 것 같고, 그 다음 일반 FDM에서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일반 FDM 프린터와 좀 비슷한 정도의 속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소음 한 이 정도 들리고 있고요. 지금 최초 테스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출력이 잘 되는지 결과만 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처음에 출력한 것은 제대로 출력되지 않아서 차후에 다시 출력을 해주었습니다. 디아블로의 릴리스의 얼굴을 뽑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설정을 제대로 못하고 약간 과노출을 했어요. 실패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처음 출력했을 때는 좀 나오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좀 노출을 충분히 늘려주니까 약간 디테일이 좀 뭉개진 것 같이 나오긴 했으나 뭐 서포터 좀 이상하고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애니큐빅사에서 만들어 놓은 벤치 데이터가 있습니다. 디테일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할로박스라고 하는 전용 슬라이서에 크게 보면 2가지 속도 모드가 있거든요. 그 보통 모드랑 빠른 모드가 있는데 이 2가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뽑아봤는데, 이게 보통 모드, 그러니까 속도가 보통이라서 얘가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걸린 것 같고 얘가 한 40분 정도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차이는 분명히 있죠.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속도 차이에 비해서 디테일이 막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은 글씨 디테일이나 그런 것들이 확실히 이 고속으로 출력된 것이 약간 좀 뭉개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뒷면을 보면 얘가 AK 해상도까지 출력이 된다고 하는데 AK 해상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잘 안 오긴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디테일 부분이 있어서 고속 출력을 해서 약간 뭉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미세한 돌기 같은 구조도 상당히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속 출력으로 해도 잘 나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고속 출력을 하면 과연 얼마큼 빠를 것이냐, 과연 효과가 있느냐 좀 궁금해서 요즘 제가 정말 잘 갖고 놀고 있는 K1과 같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어요. 요거는 릴리스에 상부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한번 뽑아봤는데, 지금 둘 다 원래 기본 설정은 0.05 헤이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FDM 출력에서는 보통 0.1 헤이트 정도면 상당히 고화질이죠. 그래서 이 두 데이터를 0.1 헤이트로 맞추고 사이즈도 50% 사이즈로 해가지고 출력을 해봤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디테일은 상당히,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0.1 헤이트. FDM도 이 정도면 사실은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K1 프린터 상당히 잘 나온 프린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얘가 나름 고속 인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최고 디테일은 아니에요. 왜 최고 디테일로 안 했냐면 시간차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할롯 메이지 프로가 고속 LCD 프린터라고 해도 FDM보다 느릴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요거는 1시간 20분 정도, 1시간 40분? 1시간 20분 정도 출력이 됐고, 요거는 4시간 20분 정도 걸렸어요. 출력 차이가 많이 나죠. 얘는 나름 0.1 헤이트로 하고 그 다음 가속도나 속도등을 제가 커스텀해서 속도를 최대로 끌어올린 설정이고요. 얘는 0.05가 아닌 0.1 헤이트를 약간 해상도를 낮추긴 했는데 그냥 고속 설정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0.1 헤이트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격자들이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야, 이렇게 속도가 빨리 나오면은 할롯 메이지 프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확실히 이런 피규어 형태 형상을 했을 때는 아무리 얘가 0.1 헤이트로 해서 그 다음에 디테일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FDM이기 때문에 이런 격차나 아니면 이런 처짐 형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확실히
물론 여기가 제가 약간 약간 이슈가 생겨가지고 출력이 잘 안 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요 정도면은 피규어라든지 아니면 좀 디테일한 데이터를 만들 때는 디테일도 당연히 좋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얘는 레이어별로 층을 만들기 때문에 한 층에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개를 같이 뽑아도 시간이 같습니다. 얘는 그렇지가 않죠. 근데 단순한 직사각형이라든지 조그만 거를 만들거나 아니면 크기가 큰 거를 충분히 큰 거 뽑을 때는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할로윈 메이지 프로가 속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야, 이거 좀 약간 게임 체인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야,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레진을 흡입하는 기능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레진을 사용하다 어쩔 수 없이 손에 묻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만 사용한다면 아주 깔끔하게 수조를 해서 레진을 다시 빨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말 좋은 기능을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을 얘기하려면 전용 슬라이서 자체가 좀 불편합니다. 뭐 슬라이싱 기능이 부족하고 그런 거 둘째치고, 이게 네트워크 프린팅이 되기 때문에 이 전용 슬라이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출력하는 게 돼야 되는데, 일단 그 속도 자체가 상당히 느리고요. 프린팅 자체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써야 한다면 슬라이싱 파일을 만들고 수동으로 전송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꼭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한다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할로윈 메이지 프로 정말 괜찮은 프린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갖고 놀면서 좀 더 멋있는 결과물들을 좀 더 출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